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형근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이제 성균관대 국정평가연구소 소속이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지난 5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아직까지 미국에서 머물면서 최근에 바이러스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서비스 지출에 대한 이런 변화, 그리고 파이낸셜 매니저들이 느끼는 재정 건전성, 그리고 실제 객관적 지표와의 차이에 대한 이런 연구 몇 가지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주로 시민 참여 그리고 스페셜 디스트릭트를 중심으로 한 토지 이용, 조닝 같은 연구를 이제 공공재정학 테란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연구는 좀 아직 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송구영신 세미나에서 많은 피드백을 받고 또 후속 연구에도 쓰일 수 있는 다른 관점 등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코멘트 및 비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원문을 영문으로 썼긴 했는데 이제 오늘 발표를 위해서 한글로 이제 발표문과 슬라이드는 다 작성을 했고요. 이 다소간의 용어 사용이 미흡할 수 있는 점도 이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정치적 경제 순환에 따른 차등적 세입 정책에 대한 연구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인데 이제 제 원문의 부제목 저희 플라이어에 나간 for the cost at the for the few at the cost of the many가 이제 제 이론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또 읽어보시고 따로 또 이제 코멘트도 주실 수 있으면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 연구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정치적 경기 순환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방대한 이제 리터레처를 다 소개해드리긴 힘들고 좀 중요한 부분 그리고 제 연구에 연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짧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제 이론 그리고 이론으로 도출된 연구 가설 그리고 설계하고 분석 결과 그리고 좀 결론과 한국적 맥락에서 함의에 약간 제 원문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조금 토론을 촉발시키기 위함도 있고 이제 약간 제가 제 나름의 생각을 또 이제 여러 토론자 및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의견을 여쭙고자 조금 볼드한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많이 조금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적 경기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치적 경기 순환이라는 거는 선거 주기별 정책 변동 같은 이런 용어로도 쓸 수는 있는데요. 저는 온라인 행정학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사용했고요. 이 정치적 경기 순환이라는 거는 경제 상황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이론인데 그 경제 상황이라는 거는 재정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회나 행정부의 현직 선출직 정책 결정권자 및 이제 공무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유권자들은 경제 상황이 그 현직 정책 결정권자들의 성과와 같다고 보고 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 현직에 있는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른 선거에서 뽑을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유권자들의 성향과 선택에 대해서 현직 정책 결정권자들은 선거가 가까울수록 그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이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걸 어필을 하기 위한 정책을 쓰긴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주로 이제 이자율이나 실업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많이 보고 그 경제 상황을 체감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달라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외 행정학자나 이제 정치학자들은 주로 그 거시경제 지표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정책 결정권자들의 재정 정책 통제라는 즉 재선이라는 사적 이익 추구의 노력이 잘 안 드러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거시경제 지표를 차지하는 몇몇 요인은 이제 내생적이기도 하고 정책 결정에 인해 단기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세금이나 지출에 관련된 정책으로 현직 정책 결정권자들이 얼마나 더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이제 세입이나 지출 정책으로 이제 주로 보는 게 90년대 이후 관련 연구의 추세이고요. 이러한 정치적 경기 순환의 공통된 현상으로는 선거 직전까지의 낮은 세금이나 높은 정부 지출이 나타났고 그러한 재정 정책을 보여줌에 따라 재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자주권이 하위 단계의 정부에 많이 주어진 나라, 특히
미국이나 스위스 같이 연방 차원에서 재정 분권화가 많이 이뤄진 이런 케이스에서는 적자 재정 정책을 메꾸기 위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세율이 원위치로 복귀하거나 더 높아지고 공공 지출도 다시 이제 줄어드는 이제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기 연도마다 세액이 지출보다 많아야 되는 이런 밸런스드 버젯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세율은 유지하면서 대신에 공공부채를 늘려 높아진 지출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패턴 내에서도 이제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 정부 구조와 정당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 지난 선거 결과 등에 따라 재정 정책 조작 및 통제 강도가 다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재정 정책 조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확히는 fiscal policy manipulation인데 이제 조작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안 좋게 여겨진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확대되는 경향이 뉘앙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직역을 했고 실제로도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적자 재정 정책 혹은 이제 방만한 재정 정책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재정 수칙이 존재하는 경우, 즉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각 주마다 존재하는 Tax and Expenditure Limitation, TELS라고 주로 이제 많이 불리죠. 이런 게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더 전략적으로 이제 정치적 경기 순환에 따른 재정 정책 조작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층이 많아서 선거 결과를 이제 확신할 수 없는 스윙 디스트릭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제 지출이 증가한다든가, 기초복지 지출과 같은 특정 지출 아이템에 집중하고 나머지 지출은 좀 줄임으로써 유권자의 한심을 사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등적 혜택은 그 실증적 연구의 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특정 대상에만 주로 집중했기 때문에 그 비교할 만한 집단에 비해서 그 혜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떤 재정 정책 수단을 사용했는지 등과 같은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차등적 경기 순환 연구, 경기 순환 모형 연구에서도 이제 세출 측면에만 집중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보완한 미국 주 단위 세입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는 차등적 세입 정책의 대상은 다수의 일반 대중과 특정 목적으로 뭉친 소수의 이익 집단으로 구분합니다. 이 이익 집단이라는 게 조금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제 연구에서는 기업이나 조직화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이제 맨슬 올슨이 구분하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의 수, 그리고 그 개개인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향이 반영된 이제 collective action framework의 중요한 한 부분인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제 이론은 현직 정책 결정권자들이 원하는 선거에 관련된 자원이 이들 각각 집단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등적 정책을 특정 세목의 컨트롤을 통해서 재선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이론은 이러한 관계를 선거의 타이밍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혹은 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가장 필요한 자원이 재선을 확신할 만한 충분한 표, 최대 메조리티 룰에서는 51%에 달하는 이제 득표입니다. 이 표로는 자원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은 다수의 대중이며 이들에게 선거에 앞서 정부 성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대중이 영향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과세 대상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비선거 기간 및 선거 직후부터는 다음 선거가 올 때까지 탄핵이나 직접 시민 참여로 인한 정책 변동 같은 이런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다수의 대중이 정책 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발휘하기는 힘듭니다. 또 이게 그렇지 않아야만이 이 맨슬 올슨이 말하는 이 대중이라는 개념에 부합하고요. 정책 결정권자가 이때부터 필요한 자원은 다음 선거까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자금이며 이걸 또 가장 제일 제공할 수 있는 건 산업이나 이익 집단이 행하는 로비를 통해서입니다. 선거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공식적 영향력을 발휘할 시간 동안
특정 단체 및 용도 그리고 기업에 연관된 세금을 줄여주는 건데 이 로비라는 행위가 선거 사이클과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 경기론이 항상 맞다면 이런 이익 집단에 대해서는 항상 세금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직에 있는 그 선출직 정책 결정권자의 필요 자원, 집단별 보유 자원 그리고 과세 대상 간의 관계를 볼 때 제 연구 가설은 선거 기간의 일반 과세 대상에 대한 세입은 비선거 기간보다 낮고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기업 및 이익 집단에 대한 세입은 항상 일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걸 제 연구 가설 페이지에 와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요. 재선을 위한 정책 결정권자들의 재정 정책 조작의 비용은 다수의 대중이 지불하게 된다고 이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선거 직전까지는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어쩌면 필요하지도 않은 잉여 자원을 이제 원하지도 않는데 더 주고 세금을 덜 걷어가서 그게 기분은 좋지만 그래서 현직에 있는 이제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표를 더 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 이전의 적자 재정을 더 많은 세금 그리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감축으로 선거 다음부터 이걸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이 전형적인 이제 모럴 해저드의 이제 케이스로 봐야 되고 그 비용 지불에 대한 이익은 정책 결정권자 그리고 이들에게 항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재정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덜 비효율적으로 지불해도 되는 이익 집단, 즉 소수의 정책 엘리트 집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원문의 부제 다수의 비용으로 소수를 위한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미국 47개 주 데이터를 1979년부터 2015년까지 1년 단위로 모아서 패널 고정 효과 모형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3개 주가 제외됐는데 알래스카에서는 천연자원으로 얻는 수입 때문에 재정 구조가 조금 좀 다르고 하와이의 경우 타 주보다 작은 경제 규모 그리고 네브라스카 주는 정당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양당제인 미국에서 선거 경쟁 모형이 적용되기 힘든 점과 같이 이렇게 나머지 주와 직접적인 정치 경제적 비교에 있어서 아웃라이어들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종속 변수는 특정 혹은 일반의 과세 대상 범위 구분에 따라 나눠진 판매세, 면허세, 소득세 3가지의 세목입니다. 다른 재산세나 사용료 같은 다른 세목은 왜 없냐는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재산세는 주로 지방정부의 세입원으로 미국적 맥락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 사용료는 공공서비스의 사용이나 접근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건데 사용료 가격의 변화와 수요 그리고 이게 또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이걸 특정 집단의 사용 여부로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본 연구에서는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판매세에는 이제 사치품이나 특정 기호 물품에 대한 판매세를 특정 판매세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판매세 품목은 일반 판매세로 그리고 면허세에서는 주류, 엔터테인먼트, 기업 관련 면허세를 이걸 특정 면허세로 두고 운전 면허나 수렵이나 낚시를 위한 면허 이런 건 이제 일반 면허세로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소득세 그리고 천연자원 기반의 세입을 특정 소득세 그리고 개인 소득세, 사망 및 취득세를 이제 일반 소득세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각 특정과 일반으로 나눠진 3개 세목 그룹, 즉 6가지의 종속 변수를 이제 세 쌍으로 만들어서 각 그룹에 속하는 세입량을 합산을 해가지고 전체 세입으로 나누어 표준화시켰고 이를 주 단계에서의 선거라는 독립 변수로 이제 저는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지사, 주상원, 주하원 선거가 그 대상이며 3가지 선거가 동시에 열릴 경우와 1가지 선거라도 열리는 연도를 나누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정부 브랜치 챔버 이제 부나 이제 상하원이라는 원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기구 내에서도 선거 사이클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관되게 측정하기 위함이고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각 다른 부나 원마다의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정책 결정권자들이 공동으로 같이 이제 재정 정책 조작을 시도할지
아니면 그게 한 가지 선거라도 열리는 연도와의 차이가 없을지 이제 개수의 크기 비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두 선거 사이클의 조합은 모두 선거가 있는 해 1, 그리고 그 외에는 0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와 원의 다수 정당, 주지사의 재선 한계 여부, 재정 수칙, 외부 세입, 그리고 정부 간 정당 불합치 여부, divided government는 divided legislature로 이제 알려진 것들이죠. 그리고 실업률을 통제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제 표가 조금 방대하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론을 테스트한 주 독립 변수의 결과물만 여기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기존의 정치적 경제순환 가설은 선거 때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사인이 항상 나오지만 저는 그 재정 정책의 조작의 대상은 일반 대중에 특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으로 시작되는 종속 변수에만 마이너스 사인이 즉 이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성립이 되고 기업 및 이익 집단 즉 특정으로 시작하는 종속 변수에는 변화가 없이 일정하고 즉 이제 선거와 선거 연도가 아닌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는 주정부의 판매세나 면허세는 기존 정치적 경제 순환 가설을 따르지만 소득세에 있어서만 이제 제 이론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개수 차이가 이제 두 가지 선거 컨비네이션에 간에 이제 확인이 되지만 종속 변수가 이제 퍼센트로 측정된 걸 감안할 때 실제 금액의 차이는 아주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와일드 테스트를 통해서 소수점 넷째 자리의 미세한 차이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도 또 확인을 했고요. 이게 뜻하는 바는 이제 선거가 동시에 일어날 때보다 일어날 때 재정 정책의 폭이 선거가 따로 일어날 때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 차등적 정치적 경기 순환 이론은 소득세에만 적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세와 면허세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 경기 순환이 비차등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 종류의 주단계 선거인 주지사, 상하원 선거, 주상하원 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따로 열리는 경우보다 이 세입 정책 변동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 이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제 연구의 함의로서는 세 가지 세목 중 두 가지 종속 변수가 제 가설이 맞지 않았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큰 효용이 없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경기 변동이 모두 존재하긴 하는데 차등적 세금을 매길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매길 필요가 없어서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판매세 자체 정치적 경기 변동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판매세는 경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이미 텍스 홀리데이 같은 일시적으로 판매세율을 줄여주는 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 조작의 이제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것과 또 반대로 이제 소득세는 차등적 정치적 경기 순환 모형이 나타난 게 미국 주정부 총 세입의 40%에 달하는 게 이제 소득세이며 면허세의 경우 총 5%가 되지 않는 세목입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이것은 아주 작은 세목으로 희미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재정 정책의 효용을 정책 대상에게 주기보다는 아주 큰 세목을 선거를 위해서 차등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득세에만 적용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럴 해저드로 볼 수 있는 재정 정책 조작의 비용은 일반 대중이 지게 되고 기업 및 이익 집단과 정치인 이러한 소수 엘리트가 그 과실을 가져가게 되는 게 어쩌면 이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함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정 정책 조작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공공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흔히 균형과 통제 그리고 감시 수단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책 창도자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정책 기업가들로 볼 수 있는 이 policy entrepreneur 이런 정책 결정권자들이 사적 추구 제한이 가능한지 먼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정치 경기 순환의 가장 큰 과정이 이러한 재정 정책 결정권자들의 완벽한 정보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한 비효율성을 수반한 재정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과연 이 정보 비대칭성이 극복될지가 관건입니다. 뭐 행정학에서는 비제도적인 차원에서 리더십이나 PSM 같은 필드에서 어, 정책 결정권자 개인의 뭐 도덕성이나 의지 같은 걸 이제 강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직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재선이라는 정치적 인센티브를 포기할 수 있을지가 되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경기 순환은 단기적 지표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익 추구에 대한 제한이 장기적으로 다소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또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적 재정 정책 조작으로 인해 단기적인 비효율적 공공자원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 재정 정책의 조작의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이들이 항상 공익을 추구하리라고 볼 수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반 대중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기도 힘들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참여한다면 수많은 정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으른 시민, latent citizen 그리고 free riding에 관한 주장을 뒤집는 좀 획기적인 프레임 시프트가 될 거고요. 또한 참여 예산제, 뭐 주민 투표나 주민 발의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직접 시민 참여는 그 참여자의 수가 충분히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특정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뭐 포획 이론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항상 공익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고 오히려 이들이 정치 세력화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익 집단화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정치적 경기 순환의 이론적 함의 그리고 제가 제시한 차등적인 정치적 경기 순환의 이론을 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경기 순환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일어나는가를 먼저 재정적 구조를 기반으로 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재정 자립도가 30%, 40%대인 이런 재정 분권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 이런 자의적인 정책 수립의 폭이 확보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하지만 모순적으로 그런 순환 이런 정치적 경기 순환이 없다고도 또 볼 수 없는 게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이 자주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매우 탄력적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 선출직 공무원의 재정 정책 조작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이게 시민에 져야겠지만 일차적으로 그 돈의 많은 부분을 준 상위 정부에 지는 또 상위 정부가 그러한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상황이 항상 이제 강조되어 오고 있는 재정 분권화에 대한 역행하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어서 이 정확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한국 케이스로 선거가 경제활동, 산업 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가 많은데요. 연세대학교 이은국 교수님을 비롯해서 세입 및 세출 같은 직접적으로 재정 정책을 보는 연구에서는 이 정치적 경기 변동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좀 아카데믹한 걸 넘어서 실제에서는 선거가 다가오면 항상 또 이슈화되는 게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항상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재정 정책 조작에 따른 비효율적인 공공자원 사용 문제가 존재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권화된 재정 구조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가 지표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먼저 이런 경기 순환이 존재함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재정 자립도가 더 높은 상황에서 그 증거가 드러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이런 문제 직접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증가의 양 혹은 비율에 제한을 두는
재정 수칙을 좀 타이트하게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짧은 소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한 차등적 경기 순환이 한국에서는 존재할지는 먼저 로비라는 활동이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응집된 조직의 비금전적인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재정 정책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분석들이 또 따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제 목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네요. 노 박사님, 제 목소리 들립니까?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글쎄 이게 어떤 그 시스템의 문제인지 저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형건 박사님 아주 재밌는 주제를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영어 논문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경기 순환 모형 이렇게 그 주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영국 교수님이 옛날 옛적에 그 학위 받고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 얘기를 별로 많이는 안 들었는데 보니까 우리 박 박사님께서 좀 그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나, 또 발전된 연구를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연구에 대한 어떤 함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론 맡으신 이남국 교수님 그리고 이정주 박사님께서 더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론 맡으신 교수님들 박사님들께서는 일단 한 기준을 한 10분 가량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남국 교수님 네.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경대 행정학과의 이남국입니다. 예, 박 박사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뭐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윤국 교수님 논문을 처음 접하고 난 다음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제가 봤었던 거는 주로 이 기존 연구들이 보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거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정부 대상으로 본 거는 예전에 그 예정처의 그 뭐 연구 용역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부산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관련해서 정치적 경기 순환하고 지방 재정 운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이후에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했고 또 그리고 또 이 조세 세금 관련해 가지고 순환 주기성을 연구한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아까 뒤에 함의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지방 정부의 여러 가지 뭐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지방 정부 재정 현상에 대한 뭐랄까 설명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특히 이제 미국 상황이다 보니까 주정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좀 다르게 이해했을 수는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이 글을 보면서 느꼈던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변수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특정하고 일반이라는 이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구분이 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여전히 모호하지 않은가. 제 생각에 이 부분을 좀 더 뭐랄까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표에서 주신 내용들을 봐서는 이게 기준이 좀 뭐랄까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주셨던 것 중에서 이 면허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신 게 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면허세, 소득세,
그리고 판매세 이렇게 세 가지를 하셨는데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느껴서도 실제 영향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 영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서 저도 좀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을 해서 세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재정정책 변동폭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선거가 세 개가 다 동시에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만 있는 경우 뭐 두 개만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구분한다는 자체가 좀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선거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구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만약 이 박사님의 말씀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초로 한다면 가능하면 이 재정 조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조작을 좀 시도할 기회를 적게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선거 일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그죠.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방향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선거를 구분하는 자체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전에 자료에서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라든지 이런 세출 제한하는 주가 한 33개 주 정도가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제한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재량이랄까 이런 부분, 조작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이 있는 주, 제한이 없는 주에서 보면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여기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라든지 한국적 맥락에서 함의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 분석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자체적인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보면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는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주로 보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선거 전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박사님이 나중에 이쪽 분야를 또 한국에 적용하실 때는 그런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공기업을 통한 여러 가지 그러한 활동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 이 재정을 통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재정을 통한 여러 가지 이런 조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재정정책 통제에 대한 책임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보면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정 준칙. 그리고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 수준으로 재정 준칙을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연결을 좀 시키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남국 교수님, 우리 다음 또 우리 국정관리학회 회장님이시죠? 네, 네. 네네,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제 박 박사님께서 또 답변도 조금 이따 이제 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정조 박사님께서 해주시죠.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 있는 디지털 거버넌스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주라고 합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이 해주신 연구는 이제 PBC 모델을 미국 주정부 세입에 적용해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재선에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이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세금과 특정 뭐 비즈니스나 이런 특정 대상으로 하는 그 세금의 차등적인 그 징수를 하는지를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실증적인 연구를 한 논문 이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고 이 데이터를 다 모으시고 관리하시고 하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되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읽었고요. 이제 저는 사실 뭐 논문을 워낙 잘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지적을 하거나 뭐 그럴 내용은 없고요.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약간의 궁금증 이제 그런 것들과 이후에 이제 논문을 좀 확장하시겠다고 할 때에 어떤 부분들을 좀 넣으시면 좋을지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해 본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나중에 박사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 PPT로 받은 그 내용하고 그 논문으로 받았던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그 수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좀 이제 약간 읽으면서 혼동이 있었는데 그 기본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narrow sales tax랑 broad sales tax에서 그러니까 broad sales tax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그러니까는 그 여기 그 제가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민을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좀 뒤바뀌어 있는 게 숫자가 뒤바뀌어 있는 게 아닌가 논문을 읽었을 때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는 그 분석 결과에 일반 판매세가 이제 마이너스 0.007로 되어 있는데 주셨던 논문에는 마이너스 0.007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약간 이 수치를 잘못 기입을 하셨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냥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과가 가설이 그 소득세 부분에서만 이제 차등적인 그 세입이 있었다 이런 걸로 나타났는데 뭐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 그 정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의 소득세를 낮추는 거는 굉장히 뭐 환영받을 만한 그런 정책이지만 법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뭐 그다지 자신들의 유리할 것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 차등적으로 세입이 거둬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이제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PBC와 관련된 영향이 적어서 아무래도 그렇게 그 비슷한 그 그룹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감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매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굉장히 특성상 좀 다루기가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가 왜 이 두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특정 판매세의 그 대상이 되는 그 부류가 애초에 연구 가설에서 이렇게 그 정의하셨던 그 사람 그 그룹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특정 판매세 같은 경우에 무슨 알코올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판매 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가설에 하셨을 때는 어떤 뭐 기업이나 비즈니스 그걸 중심으로 하는 집단을 이제 특정 집단이라고 정의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실은 결국은 특정 판매세라고 해도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주민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제 많은 주에서 생필품에 대해서는 그 세일스 텍스가 판매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옷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뭐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주에서 이미 좀 감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여기에서 나온 특정 판매세의 대상과 그 일반 판매세 대상의 그 구분이 약간은 좀 흐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없이 차등이 없이 그렇게 세입이 거두어들여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 중에서 이제 텔스를 넣으셨는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텔스 중에서 그러니까 텔스가 정말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헌법을 바꾸는 아예 그런 제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주민 발안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제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바꿀 수 거의 뭐 영향력이 없다시피 하게 그렇게 없는 그런 굉장히 약한 수준의 그 텔스가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그 대상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뭐 요금 세율 요금까지도 다 그 바인딩하는 그런 종류의 텔스가 있는 반면에 또 뭐 그저 그 예산 한도 정도만 설정하는 그런 텔스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스테이트 레벨에서 그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로컬 레벨에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1로 두시고 어떤 것을 이제 없는 0으로 두셨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했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그 법적 뭐 구속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 뭐 스테이트 레벨에서라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좀 더 세분화해서 그 넣으시면 코딩을 하시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04년에 그 퍼블릭 버지팅 앤 파이낸스에서 보면 거기에 그 텔스 심포지움 그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또 텔스를 구별했던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약간 더 세분화하시면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은 그냥 뭐 이 논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워낙 좋은 논문이니까 이제 확장성의 의미에서 제가 그냥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연구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 차등적인 징수에 대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fees and charges 그러니까 요금에 대해서 이제 제외하고 논문을 쓰셨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물론 대상을 이제 나누는 것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PBC 모델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실 때 향후에 fees and charges 그러니까 요금을 넣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요금의 그 비율이 이제 스테이트 레비뉴 중에서 11% 정도 이제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신공공관리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텔스 같은 것이 도입되면서 이제 굉장히 그 각 주정부에서 이런 요금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타이트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그 요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 이미 중요한 이슈지만 특히 이제 형평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은 이제 논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정부 요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주립대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 이용료, 공공의료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에서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행동을 그러니까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요금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은 의미 있는 논문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지출에 대한 논문들이 좀 더 많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 세입 쪽에 관심을 두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읽으면서 이거를 세출 쪽에다가 했었어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뭐 거기 본문에도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세출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좀 더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서비스를 바로바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출에 있어서의 어떤 행동의 변화가 더 좀 비저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세율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쉬운 결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기 논문 결과에서도 약간 제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그 민주당 주지사가 세율을 낮추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재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쉬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출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뭐 반대로 물론 이제 공화당 주지사인 경우에는 뭐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 부분은 좀 더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그런 주지사라고 해서 공화당 주지사라도 그런 세출 부분에서의 그 자기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율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논문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주 박사님, 꼼꼼하게 논문을 읽으시고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은 한번 그 플로와 계시는 이 박사님들, 참여자분들도 이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은, 일단은 발표자께서 먼저 좀 답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질문을 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괜찮겠죠? 네. 그럼 네, 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일단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제 먼저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좋은 코멘트를 이렇게 크리틱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며, 저도 이제 쓰면서도 이게 맞나 싶다가도 이제 결과가 제가 원하는 게 하나라도 나오니까 그래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남국 교수님 그리고 이정주 교수님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특정과 일반을 구분하는 게 모호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판매세 같은 경우에는 이정주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알코올에 이제 주류에 적용되는 것,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이게 소비자는 일반 대중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걸 또 판매하는 거는 기업이나 또 산업이 이익 집단이 될 수 있어서, 이게 텍스를 어느 쪽으로 이제 넘기냐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 서브 필드로 볼 수 있는 산업 내에서도 이게 뭐 고급 술인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술인지 이런 거에 따라 또 그 세금 정가가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특정 과세 대상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또 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직업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가 항상 고정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비탄력적인 수요라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게 선거 기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변한다는 자체가 조금 놀랍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남국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 강도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신 게 있는데, 이제 이걸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 하원을 특히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그 2년을 그 경년에 다시 다른 선거가 또 걸리게 되면
모든 그 독립 변수가 다 1로 코딩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고자, 그리고 또 디보아라는 이제 분이 PBC 모델에 대한 이제 메타 리터러치 리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선거 강도의 컬렉티브 에포트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해서 저도 이제 마침 이렇게 하는 게 또 말이 또 잘 될 것 같고 theory나 이제 literature 갭에 좀 contribution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선거 이제 그걸 이제 선거 일정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4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열리긴 하지만 이제 사이클이 미국은 더 좁고 더 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또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게 재정 준칙 혹은 이제 미국적 상황에서는 텔스라고 이제 보는데 제가 이 페이퍼에서는 세입 정책만 다뤘지만 텔즈에서 말씀 주신 걸 보고 이게 제 연구가 반쪽짜리 혹은 이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현상을 이제 보고 분석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 경기 순환을 위해서 대중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세입 정책이 안 된다면 이제 지출을 더 늘리거나 그게 또 안 된다면 부채를 발행해서 밸런스 버짓은 유지하고 더 많은 익스펜디처를 이제 우회적으로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제 텔스 같은 경우에도 세입 정책에만 세입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모든 텔스를 다 구분해서 그냥 있다면 이제 1로 두고 아니면 0으로 두고 했다는 점에서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의 역할을 잘 못한 것도 있고 제 연구의 자체도 이미 많이 좁은 상태로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출 이제 부채를 동시에 다 해버리면 되게 방대한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설명하려다가 아무것도 설명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정주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텔즈를 혹시 이제 텔스의 강도, stringency라고 주로 부르는데 이걸로 이제 바꿔서 넣는 게 그나마 이 패턴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정주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게 fees and charges에 이제 포함을 해야 될지 여부인데 말씀 주신 이제 regressivity 문제가 생기는 것 이외에 저도 이제 이걸 fees and charges의 이제 세목을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어떤 서비스별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fees and charges를 구분하려면 차라리 지출도 이제 서비스 유형별로 돼 있기 때문에 지출과 그다음 후속 연구로 fees and charges를 따로 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미흡한 답변이 있었다면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웬만큼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구는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니까 다음 연구거리가 이렇게 또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네, 예. 1차적으로 토론자의 어떤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발표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과 또 질문 또 그다음에 의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래도 생각해 볼 거리에 대해서 연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기 박사님 마이크 켜셨네요. 어제도 질문했는데 또 하면은 또 시끄럽다고 할 텐데. 괜찮아요?
괜찮죠? 2번씩이나 떠든다고. 괜찮으면 제가 뭐 논문에 대해서라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질문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예, 예. 하세요. 저 사회자가 여기서는 너무 봐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 지방세에 관해서 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남국 교수님한테도 그렇고 그 정치적 그 경제 순환 이론에서 되게 이제 세입을 가지고 보셨는데 한국 지방 정부는 뭐 세입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잖아요.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뭐 어떻게 걷으라 그러면 딱 걷는 것이지 지방정부에서 세율을 뭐 조정하거나 이런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입 가지고는 조금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아까 이남국 교수님께서 그 지방채나 지방공기업을 그런 걸 좀 보라고 하시면 아주 유익한 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뭐 교부금이나 뭐 보조금 같은 걸로 이제 늘려도 된다고 이렇게 아까 발표하실 때 보조금 같은 거 교부금으로 이렇게 그걸 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고 일반 교부금 같은 경우는 뭐 다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탄력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 개인 생각이고 그 지방 정부가 너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요즘 그 지방 정부의 그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이 그 재정 분권을 자꾸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분권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뭐 이남국 교수님 같이 부산 같이 큰 도시는 뭐 분권하면 뭐 좋죠. 세금도 많이 걷어가니까. 근데 제가 사는 조그마한 도시 같은 데는요 권한을 주면요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봐야 별 도움도 안 되고 뭐 주면은 부산은 신나서 막 걷어가지만 조그만 도시 제가 사는 도시는 이제 전주인데 조그만 도시는 거둘 것도 없으니까 더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부자 동네는 막 분권을 막 주장을 해요. 재정 분권 하자고. 좀 없는 데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분권 해봐야 뭐 별것도 없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그 재정 분권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그런 목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그냥 자유로운 생각 하나 여쭙고 싶고 제가 오늘 발표를 듣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재정 분권 많이 해주면 선거 때마다 지방 정치인들이 돈을 갖다가 넣었다 뺐다 막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런 좋은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조그마한 동네라다 보니까 재정 분권을 해서 괜찮을까 약간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정치적 경제순환 이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재정 분권 많이 해줘서 돈 많이 갖다 주면 정치인들이 또 자기 쌈짓돈처럼 넣었다 뺐다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지금 듭니다. 뭐 그런 개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네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따로 말씀 안 하셔도 하여튼 제가 말씀하시는 분이 없고 또 우리 윤지명 사회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예, 그런 개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주 우리 사고를 넓혀주는 그런 말씀이신데 또 적어도 한 분은 더 말씀을 듣고 발표자께서 묶어서 답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또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이나 의견을 어디 아까 뵈니까 우리 오성은 교수님 조용하게 계신데 오 교수님 제주도 맞아요? 어디예요?
제주도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그 특별자치도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재정적인 자율성이 좀 생겼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 물론 거기도. 그 특별보상으로는 가능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세금을 마음대로 늘려서 걷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네. 저도 그 강 교수님하고 사실 그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인구 1000만 도시에 살다가 이 60만 조금 넘는데 오니까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사실 분권주의자였는데 이런 그 작은 도시에 오니까 그 사실상 권한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그 이 집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는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현실에서는 작동하는 게 굉장히 그 괴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여기에 와서 정말 배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세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장이 자기 임기 중에 지방세율을 올린다든가 이런 거는 그 자살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고 특별자치도가 그 허용받은 특례 중에 그 사용하지 않는 특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권한의 행사와 권한을 주는 것과는 좀 그 다른 차원인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아주, 네. 그 경험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일단 두 분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발표자께서 한번 좀 정리가 되셨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네, 그 두 분 코멘트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 한국에 대해서 한국 케이스로 본격적으로 뭐 연구를 아직 하기에는 이제 통합재정 공시 이제 항목 이런 걸 세목을 찾아보면서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이제 알아가고 있는 수준이라서 그 뭐 조세법률주의라든지 이 텍스 레이트 같은 게 다 이미 정해져 있고 이제 제가 굳이 가설화시키고 싶은 거는 베이스를 그럼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사실상으로 그게 또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그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되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 정치적 경기 순환이 어떻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조금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분권화가 되니까 오히려 그 own source revenue라고 하죠. 그 자가 세원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를 쓰니까 그 세원을 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오히려 더 강하게 져야 져야 하고 그 책임을 물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게 더 생겨서 재정 분권화가 진행되면 정치적 경기 변동이 생기지만 그에 대한 통제 수단도 더 강화되지가 않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네, 제가 짧은 지식이라서 이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네네, 예. 역시 미국과 한국의 그 환경은 확실히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PBC라는 이론은 그래도 이제 일반화된 이론인데 이걸 한국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연구하려면은 좀 창의성을 발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외에 또 다른 코멘트라든지 질문 있으신가요?
뭐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면은 여기 박형정 교수님 성균관대 계시는데 없습니다. 아닙니까?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원영 박사님은 비디오를 끄고 계시는데, 듣고는 계신가요? 제가 이 수업하면서 학생들, 비디오 안 켜면 켜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원영 듣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을 좀. 글쎄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저는 코멘트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예. 네. 그러시면은, 그러면 뭐, 우리 그, 가장 노숙하게 보이시는 노성용 회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되겠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우리 박형건 박사님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남국 교수님, 이정주 교수님, 이렇게 또 논문 읽으시고, 코멘트 진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노성영 박사님, 노성영 우리 회장님, 나와주세요. 어제는 계셨는데. 저희 노트북이 좀 약해서요. 예? 저희 노트북이 좀 약해서요. 어쨌든 그래. 그럼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고요. 네. 그냥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계속 뭐 듣고 있었고요. 네. 네네. 예. 뭐 어제는 조금 이렇게 뭐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오늘은 다른 분들 말씀 없으신가요, 근데? 네네. 말씀이 지금 말씀이 없으시네. 뭐 누구 좀 잠시만요. 네. 예, 뭐 제가 여러 카톡을 봤는데 별 말씀 없으시네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좋고 또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박형건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응용해서 또 우리 동료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 재정 상황의 어떤 개선, 또 재미있는 그런 또 재정 현상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남국 교수님, 이정주 교수님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이때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회원님 모두 그리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연말 연시 릴레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